everyone. Very nice to see you guys. 안녕하세요. ECK 교육 저는 헤일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더 빠른 오픽 스타트를 통해서 오픽의 기초를 다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또 등급도 따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오픽이란 무엇입니까? 오픽은 무엇의 약자죠?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라고 써있네요. 무슨 뜻이죠? 말의 숙련도를 인터뷰를 통해서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 같죠? 네, 시험 형태는 IBT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Internet Based Test입니다. 지필고사가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가서 헤드셋을 착용하시고 컴퓨터에 나오는 면접관인 에바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에바가 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녹음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자, 오픽 등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가장 아랫부분에 novice라고 보이시죠? 네, 기초 단계인 novice. 두 번째, 중간 단계인 intermediate. 가장 상위 단계인 advanced.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지고요. novice는 역시 또 세 분화되어 있습니다. novice low, novice mid, novice high.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NL, NM, NH 이렇게 부르지요. 인터미디언 역시 마찬가지로 IL, IM, IH, 어드밴스 단계는 AL만 받아도 최고 등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Intermediate, Mid에는 1, 2, 3, IM 1, 2, 3 이렇게 또 세분화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강의를 듣는 우리의 목표는 IM 1, IM 2, IM 3까지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열심히 따라하시고 열심히 외워주시면 IM3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채점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다양한 5가지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렵습니다. 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할 거리가 있어야 그 내용에 맞게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확한 어휘와 정확한 액센트, 발음, 그리고 문법에 맞는 문장, 문단 등을 잘 구사하여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free talking이라든지 회화 수업이라든지를 통해서 여러분 유창성을 많이 길러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오픽은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픽 문제 항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픽 문제는 1번 자기소개를 시작해서 학생 직장 관련, 거주지 관련, 여가운동 등등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1번 자기소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소개 문제는 사실은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외워오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번을 굳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신에 다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워밍업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2번부터 학생 직장 관련, 거주지 관련, 여가운동 이렇게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1, 2번 선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엇을 선택하라는 말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시험에 앞서서 background survey라고 해서 시험 전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의 선택 항목이 있는데요. 학생 직장 관련, 거주지 관련 이런 신변에 관한 것도 선택을 하셔야 하고 여가, 운동, 휴가, 취미 등 여러분의 관심사에 관해서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선택 문제가 끝이 나면 다음으로는 돌발 주제라고 보이시죠? 선택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출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 외식, 은행, 재활용, 인터넷 등등 다양한 주제가 출제되고요. 마지막으로 롤플레이라고 해서 역할극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면접관인 에바에게 에바가 어떤 상황에 있으니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공편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연착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직원에게 설명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와 같은 그런 문제, 역할극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가 제시가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픽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풀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서 이제 하나씩 뽑아서 문제가 출제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콤보 형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음악 감상하기를 선택하셨다 하면 4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1번,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2번, 음악을 왜 좋아하고 어디서, 어떻게, 언제 듣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3번, 라이브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콘서트 갔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4번, 음악을 좋아하는 계기가 있었는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과 지금 듣고 있는 음악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말해 보십시오와 같이 이렇게 4-5가지 옵션 중에서 콤보 3가지가 랜덤으로 뽑아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가지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한번 선택해 볼 텐데요.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상황과 맞게 선택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정보를 줘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조금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1번,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일 경험이 없다고 꼭 설정을 해주시고요. 학생이십니까? 아니라고 설정을 해주십시오. 일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학생이라거나 한다면 일과 관련돼서 회사와 관련돼서 또는 수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기 좀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일 경험이 없고 그리고 학생이 아니라고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3번째는 거주지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한다고 하면 다른 집에 관한 것만 출제가 되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부분은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은 가족과 함께 산다고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휴가라든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주말 또는 집안에서의 자기의 책임과 같은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집과 관련돼서 함께 묶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과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4, 5, 6, 7번까지 항목 중에서 12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4번은 여가 활동이라고 써 있네요.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또는 2가지, 3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묶여서 하나의 주제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공연 보기와 콘서트 보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연과 콘서트, 공연에 갔는데 그게 콘서트였다라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묶어서 선택해 주시고 또는 공원과 해변 가기를 묶어서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공원에도 좋은 경치가 있고 해변에도 좋은 경치가 있고 공원에서 조깅할 수 있고 해변에서도 조깅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만 준비해서 2가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주제가 좋겠고, 자, 그리고 리얼리티 쇼와 TV 보기 이 2가지도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TV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그게 리얼리티 쇼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묶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자, 5번째로 관심사입니다. 많은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음악 감상입니다.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공연장과 콘서트와 함께 묶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표시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운동을 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과 같은 이런 운동을 선택했을 시에 운동과 관련된 룰을 설명하라든지 와 같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룰이 있는 스포츠들은 좀 배제해 주시고요.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걷기 또는 조깅 요 정도만 묶어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묶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 정도만
네,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써 있네요. 네, 어떤 게 가장 준비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휴가 권장드립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과 연관시키거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과 연관시키거나 이렇게 준비하기가 조금 더 쉬운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고요. 여행을 하신다 하면 해외보다는 국내를 추천드립니다. 해외를 선택했을 경우에 에어 티켓이라든지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국내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변 가기와 또 공원 가기까지도 연관시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거미줄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는 질문 난이도 선택입니다. 오픽은 질문의 난이도를 나에게 맞게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시험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 난이도에 맞춰서 잘 선택하는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가 I am 1, 2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3-3을 추천드립니다. I am 3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4-4를 추천드리고요. IH가 목표다 4-4 또는 5-5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쉬운 부분,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어려운 부분, 이런 난이도로 흘러가는데요. 하나, 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왜 3-3, 4-4일까요? 네, 오픽은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다 푸시고 난 후에 잠시 난이도 재조정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난이도 재조정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높은 난이도를 설정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난이도에 맞게, 자신의 레벨에 맞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난이도에 따라서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레벨에 맞는 다양한 항목들의 문제가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시험은 총 6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20분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난이도 설정,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해서 항목 설정과 같이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20분을 거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본 시험 40분을 소비하게 됩니다. 문항수는 전체가 15문제고요. 첫 번째 세션은 1번부터 7번 자기소개와 자신이 선택한 항목에서 출제되는 문제. 자, 그리고 재조정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재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션 8번부터 15번까지 선택하지 않은 돌발 주제와 롤플레이까지 그렇게 15번까지 하고 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에바와 비슷하게 생긴 이런 면접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남아있는 문항수, 여러분이 치러야 할 문항수가 보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Next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오픽은 특이하게도 자신이 녹음을 하고 자신이 Next 버튼을 눌러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시간은 대략 1분에서 2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내가 많이 준비했다, 내가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은 길게 발화량을 많이 늘려서 얘기하시면 되고, 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짧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리플레이 버튼이 보이시나요? 네, 문제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만약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 하더라도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듣는 동안 내가 다음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5초 안에 누르시면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고요. 시간을 버는 거죠. 자, 이제 오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끝났고요. 우리 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빠른 오픽 스타트는 일단 문제 유형별 구성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인물 묘사, 장소 묘사, 경험 묘사, 비교하기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험 묘사에서 이런 문장을 써서 연습을 했다 하면 다른 주제가 나왔을 때도 이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써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핵심 문장을 많이 연습하고 외우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처음 스토리라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 강의는 맨 처음이 스토리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질문을 받으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라인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어떤 흐름으로 하고 어떻게 끝을 내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 그 스토리라인에 들어갈 핵심 expressions, 그런 표현들도 많이 발음을 따라하고 연습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이 핵심 표현들을 넣어서 핵심 문장으로 얘기해보고 외우는 시간, 마지막으로 샘플 답안을 보면서 크게 따라 읽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픽이란 무엇인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였는데요. 우리 2강부터는 자기소개와 집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가지 준비물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큰 목소리, 크게 따라 하셔야 되니까 큰 목소리를 좀 가지고 오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따라해도 지치지 않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이 따라하고 연습하셔야 고사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운 문장들이 있다면 그 문장들을 오늘 끝내고 오늘 수업 시간에 다 끝내고 얘기하고 간다, 다 외운다 라는 그런 다짐까지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우리 2강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